임기 첫날부터 이재명 대통령 숨가쁜 일정을 소화합니다. 네, 관련 내용을 당직자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정연국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특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전 6시 21분 선관위의 의결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이 됐고요.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군 통수권도 이양을 받았고 이후에 이제 이동하는 일정은 현충원 참배가 될 걸로 보이는데 이게 전직 대통령의 전례를 따른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현충원 하면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시다 숨진 선열들이 묻혀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네. 또 대통령 하면 이제 국가와 민족 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 라는 이제 그런 뜻을 다져야 되기 때문에 국립현충원을 말씀하신 대로 첫 공식 일정으로 삼는 것이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었고요. 네. 다만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는 IMF 외환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워낙 중차대한 당시의 국가적인 대사였기 때문에 먼저 국회에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역시 말씀하신 대로 국립현충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 이제 대통령이 됐겠죠. 공식으로 이제 선관위에서 당선을 확정 지금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이 되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도 역시 이 현충원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기 대선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거리 선거에 의한 그런 대통령 선거에 의해서 본인이 선출됐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국가 안보라든지 경제 이런 극복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진영으로 갈라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 통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충원 방문해서 국민 통합의 의지를 다질 것으로 보이고 참고로 보통 이제 대통령 당선자 또 방문하지만 대통령 후보들도 역시 같은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충원을 방문하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됐을 때 민주당 역시 이제 전임 대통령들의 묘역을 다 방문했는데 네. 뭐 김영삼 전 대통령, 뭐 전두환, 노태우 다 방문했고 플러스 이제 박근혜 특히 이제 박태준 전 국무총리 이 묘역을 방문했습니다. 이것 역시 이제 국민 통합의 그런 의지를 다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저희가 또 전해드린 것처럼 군 통수권자로서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이제 군 대비책의 보고를 통화로 마쳤는데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뭐 당선 확정되자마자 이제 군 합참의장으로부터 군 통수권을 이양을 받은 것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또 가장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군 통수권을 받음으로 해서 이제 군 체계, 군령을 다 확보를 하게 된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이제 정해진 대로 지금 가는 것이고 이제 11시에 이제 취임식을 하게 되는데 네. 취임식 자체도 약식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한 뭐 오부 요인을 비롯해서 한 300여 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취임식을 했을 때와 거의 이 형태가 같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국회 로텐도홀에 어제 자료그램으로 보면은 장소도 그렇고 형태도 그렇고 네. 같은 모습을 봤는데 아마 거의 뭐 지난 문재인 대통령 그때 취임식하고 거의 같을 것 같고 취임식이라기보다도 취임 선서를 하는 것이다. 예. 네. 이 정도로 봐야 되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회에서 간단하게 취임 선서로 하는 것으로 이제 계획이 돼 있고요. 다음 달 재헌절 기념식 때 임명식을 함께 하는 방안도 지금 뭐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요.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 것을 기념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하던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제 고리 선거에 의한 그런 대통령이 당선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인수위 과정이 없이 곧바로 당선이 확정되면서 임기가 시작이 되니까 뭐 대대적이고 거창한 뭐 그런 취임식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또는 뭐 오부 요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모시고 또 국민의원들 모시고 간략하게 취임식을 국회 로텐더홀에서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월 17일 날 재헌절이죠. 네. 이 7월 17일 날 임명식을 하겠다. 이 임명 그럼 누가 하느냐? 국민이 한다. 네. 국민이 하는 것은 이제 주권자 국민이다.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 주권 정부다.
이런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7월 17일 날 임명식을 통해서 정식으로 취임식을 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을 대체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원 방문했을 때 전임 대통령 혹시 이제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서 바로 잡는다면 네.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 출신의 대통령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매력도 참배했다는 것도 역시 국민 통합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오늘 아침에 김명수 합참의장과 통화를 했는데요. 통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어쨌든 우리 군 육해공군 또 해병대 장병들 그리고 우리 합참의장 여러분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깊이 치하드립니다. 저는 우리 군의 국민에 대한 충성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량도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더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지금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근간으로 해서 북한군 동향도 잘 파악해 보시고 빈틈없이 대비태세를 잘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어쨌든 비상계엄 사태에서 우리 군 장병들 대부분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해서 이 나라를 더 이상 큰 혼란으로 빠지지 않게 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장병들에게도 혹여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점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국방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얘기를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어려운 상황인데 대한민국 안보에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애쓰십니다. 네, 한미연합 방위태세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비상계엄 사태에서 군 장병들이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장병들이 불안하지 않게 생각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던데요. 네, 이번 이제 고리 선거는 내란에 가까운 12.3 군사 쿠데타 때문에 이뤄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선 과정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내란 세력 심판 그리고 내란 극복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군이 동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군 주요 지휘관들이 대부분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피의자로 신분이 돼가지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참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 극복을 분명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 세력을 심판하는 것하고 또 이 정치 보복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앞으로 더 이상 다시는 이 땅에서 군대가 이 군사 쿠데타에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합참에게 강조를 이미 한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더 강조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일정에 대한 얘기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취임 선서 이후에 그 우원식 국회의장과 또 여야 정당 대표 이런 상견례 장면들도 아마 그 전후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장면이 주목되십니까?
예, 지금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고받는 장면도 전화받는 장면 저도 참 우리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처음 보는 장면인데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공개되는 것 뭐 좋습니다.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부분이고 그동안 이제 계엄령으로 인해서 군이 동원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신뢰를 주는 의미에서 또 대통령이 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뭐 좋은 장면이라고 보고요. 예. 오늘 국회의장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번 이 정권은 사실 여소야대 정권으로서 특히 민주당 정권으로서는 이렇게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여대 야소가 없을 겁니다.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대통령의 탄생인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뭐 법을 만들든지 뭐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법을 이제 원하는 법을 주문 제작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만 이제 또 중간적인 입장에서 여당과 대통령 사이에서 또 조금 곤혹스러운 장면도 많이 연출이 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나 이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이 법이 꼭 필요하다, 좀 도와달라. 그러면은 원색 의장으로 입장에서도 참 난감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정파를 떠나가지고 꼭 필요한 법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요구했던 법안들 있잖아요. 꼭 하고 싶은 법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야당과의 타협이 되지 않은 그런 법안들이 줄줄이 있고 또 이게 곧 이제 본회의를 통과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이제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만 이제는 거부권 행사 없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이제 시행이 되는 그런 법안들일 겁니다. 원식 국회의장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두 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내일 이제 임시국회가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내란 특검법을 비롯한 3개 특검법을 이 자리에서 상정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논란이 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부분도 올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3대 특검법, 네. 국민들이 대부분 원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윤석열 검찰이 사실상 봐주기 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요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또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깊숙이 개입을 했다. 사건 무마와 관련해서. 그렇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을 것 같고요. 특검을 네. 통해서. 그리고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 역시 내란이 확실하게 진상이 좀 규명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버젓이 활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국민들이 확실한 심판을 요구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주저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법 처리할 것 같고요. 다만 이 3대 특검법이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 시행이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민주당 등 기존의 야당들 지금 이제 뭐 범여권으로 분류가 되겠죠. 이 정당들이 힘을 합하면은 뭐 과반을 넘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가 될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역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특검이 이제 구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특검에 의해서 수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상당히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법 네. 개정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이 행위 부분 그래서 이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이 부분이 개정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법적으로는
면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예. 자, 특검법 추진 그리고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 공직선거법 먼저 얘기했으니까 말씀인데 6월 18일이죠. 18일이 이제 유죄 취지 환송심이 잡혀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2주 뒤에 재판이 있는 거죠. 네. 이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아마도 이 대통령 당선이 취소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2심에서 무죄가 됐지만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건으로 뒀다 그러면은 그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그런 수준의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재판을 이제 없애거나 아예 막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네. 공직선거법의 허위 사실 유포 부분을 개정을 해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이 혐의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을 없애버린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전에 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요, 이 허위사실 유포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기 때문에 처벌받는 사람이 무수히 많은데 이 법이 소급 적용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법의 개정인데 이것은 법 취지에 전혀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이 법만으로도 통과되는 즉시 이것은 아마도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탄핵 소추 사유가 되는 거예요. 헌법을 준수할 수 있는 의무를 갖다가 방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이제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면소를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형사소송법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기가 받고 있는 재판을 다 없애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기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법의 취지, 법 제정의 취지로 봤을 때는 이익의 균등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법을 개정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이익을 봐야 되는 겁니다. 공익이 우선이 돼야 돼요. 예. 그런데 이것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법 개정이란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이걸 만약에 개정을 해서 통과를 시킨다, 통과시키겠죠. 통과시킨다 하면은 이게 위헌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키지 못할 정도의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네. 당연히 탄핵 소추 사유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만약에 그대로 한다 그러면은 또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겠죠.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 소원을 한다, 또 뭐 가처분 신청을 한다, 뭐 이렇게 논란이 벌어질 텐데 오늘 이게 취임하는 날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적 문제 가지고 어차피 내일부터 또 임시회에 이게 상정이 된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논란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네. 문제점을 안고 시작하는 거죠. 일단 좀 사실관계를 좀 몇 가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당선이 취소가 된다라는 말은 좀 사실과 다르고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이 지난번 조희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은 맞으나 지금 6월 18일 날 재판이 진행이 계속 될지 안 될지 이 부분도 지금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일단 모든 재판은 중지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 법조계 다수의 학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사실관계에 다르고 두 번째로는 설령 이제 파기환송심으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유죄를 판결한다 할지라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것은 1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미만이면은 당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바로 잡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하면은 이거는 뭐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탄핵의 사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헌법과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걸 결정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공표가 돼서 시행이 된다면 이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되는지 이 부분은 좀 사실과 다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재판 중지가 뭐 헌법 밖에 다수설이라고 하는데 그게 재임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재임 중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재임 중이었으면은 대통령 재임 중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으면은 뭐 그럴 수 있지만은 이건 재임 중이 아니에요. 성남시장이라든가 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것인데 네. 이것은 뭐 그래 뭐 민주당 일부에서는 뭐 트럼프 모델을 갖다가 가져오는데 트럼프 모델도 관계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뭐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예. 자, 이제 대선이 끝난 만큼 정계 개편도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당선 수락 연설에서도 통합을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동안 선거운동을 하는 중에도 중도보수 정당을 표방한 상황인데 이제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야당에도 손을 좀 내미는 그런 과감한 통합 행보도 보일 수 있을까요? 역시 이제 인사가 만사다.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강조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성별, 연령, 계층 이런 것 다 초월해서 능력 위주의 특히 이제 국민에게 충직한 그런 걸 기준으로 삼아서 인사를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인사를 통해서 본인이 강조한 국민 통합의 의지를 과연 어느 정도 어떻게 실현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이게 이제 권리 선거에 의한 대선,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국무총리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또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시킬 거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국무총리와 관련해서는 이제 김민석 의원이 지금 내정이 돼 있다. 그리고 비서실장으로는 또 강훈식 의원이 내정이 돼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일단 가장 중요한 핵심 인사에 대해서는 능력 위주로 본인이 함께 빠른 시간 내에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고 또 경제,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먼저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 말씀하신 대로 국민 통합, 탕평 인사는 좀 더 지켜봐야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 정특보께는 조직 개편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검찰을 포함한 주요 조직 개편도 큰 이슈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검찰에 대한 반감이 있겠죠. 본인의 재판에 수사를 뭐 좀 무리하게 했다,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거를 조작해서 아무런 대장동 이 사건도 자기는 아무런 범법 혐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서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갖고 있는 검찰에 대한 인식인데 검찰 조직을 손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인사를 통해서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정연국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특보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